하여간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쫙 봐볼게. 이 경우의 수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1학년 때 했던 순열 조합도 그냥 다 처음부터 그냥 다 할 거야. 근데 순열 조합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고 그냥 기억만 되새기는 정도. 순열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썼었고 뭐 이런 거 있었지, 그치? 그 다음에 중복 순열 그러면서 이제 뭐 요런 거 할 거고, 그 다음 중복 조합 그래서 그냥 이거 한번 쓱 그냥 다 관찰해. 아, 자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곧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 이항정리라고 해서 너네들 뭐 이런 거 전개해서 식 찾는 거, 항 찾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됐지? 됐지? 그 다음 자 이게 다야. 그 다음 두 번째 확률. 뭐 여러 가지 확률의 정의, 확률 구하는 방법, 무슨 뭐 덧셈 정리라고 막 약간 너네들 그 집합 그 공식 있지? 합집합은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 이거 있지? 집합 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막 보일 거야. 뭐 여사건, 뭐 배반 사건 이런 관계들이 좀 있고. 그 다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 그냥 쭉 감상해. 앞으로 너네들이 배울 것들. 그 다음 독립 종속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독립시행 이런 게 있고 여기 이제 확률 됐냐? 그 다음 세 번째 통계라는 단원이 이제 아마 이제 미적하다 오신 분들은 이쪽이 오히려 좀 더 너네들이 수학 같고 좀 그럴 수 있어. 용어들만 어려워. 이산확률 변수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막 표 그려가지고 막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라는 게 있고. 자, 이 통계 쪽은 뭐 굳이 이걸 다 쓰지는 않을게. 이쪽이 이제 그나마 자네들이 할만 할 거야. 막 이런 그래프도 좀 그리면서. 됐냐? 이게 확통 전부. 됐지? 일반적으로 보통 가장 좀 적응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일단은 초반 부분. 요 확률 구하는 거랑. 말이 좀 많거든. 막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서로 같은 걸 뽑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응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어. 됐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응을 좀 빨리 하셔야 되고, 문제도 좀 잘 읽어야 되고, 됐냐? 이런 식으로 좀 확통 전반적으로 봐보시면, 미적이랑 비교하면 진짜, 이거밖에 없어. 이게 다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 그러니까 보통 원래 여기 확통 그 부분은 여기부터거든. 확통 그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거 보면 원순열부터고, 여기 내용이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인데, 당연히 처음부터 그냥 다시 싹 할 거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잘 봐. 일단 순열하고 조합 차이점이랑 특히 이 조합 계산에서 주의할 게 좀 있으니까, 신경 써야 될 게 좀 있으니까 잘 봐. 이 예시는 앞으로 내가 대표적으로 드는 예시가 될 거야. 학생이 5명이 있어. 그 다음 여기서 3명을 뽑는다 라고 개념을 봅시다. 3명을 뽑을 건데 뽑아가지고 반장, 부반장 아니면 뭐 그다음에 뭐 서기 이렇게 3명의 직책을 갖게 3명을 뽑는다 라고 합시다. 이게 지금 5개 중에 3개 뽑는 거지. 맞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경우의 수, 확률 1단원에서 적응해야 될 건 이제 지금 이 세팅이 말이 계속 바뀔 거거든. 이게 이제 학생이 아니라 갑자기 뭐 사과, 바나나, 배, 복숭아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뀔 거라. 말이 바뀌었을 때 얘가 원본이 뭐였는지 그 원본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딱 잡혀 있는 게 좋고. 그다음 그냥 너희들의 중학교 지식으로 물어보자. 5명 중에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 1명씩만. 막 혼자서 막 새 지책 다 해먹고 이런 건 안 돼. 이거 계산 뭐야? 대충 알지 않냐? 그럼 반장에 들어올 수 있는 애가 5명이니까 5가지. 자, 그럼 뭐, 1명 들어왔을 테니까, 그럼 여기에는 4명. 그럼 여기에는 이제 남은 건 인원 3명. 뭐, 이제 대충 이런 기억은 있지. 맞지? 바로 요게 순열 계산이고, 지금 이 상황을 앞으로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거지. 5P 3. 그래서 실제 5P3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이제 순열. 됐지? 됐지? 6P4 그럼 계산이 뭐겠어? 그러니까 공식 외우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머릿속에 좀 같이 아까 지금 6명 중에 직책이 있게 딱 구분되게 4명을 뽑는 계산을 하는 거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됐나? 됐지?
그렇지? 그러니까 연상을 해. 그냥 단순 암기라기보다는 이제 학생은 6명이고 직책이 이제 여기 뭐 하나가 더 있는 거야.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지? 됐지? 됐지? 그리고 지금도 이런 것도 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순열 계산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냐 하면 3명 뽑잖아. 이렇게 3명 뽑은 거랑 이렇게 뽑은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지금? 다른 걸로 보고 뽑는 거야. 이런 상황이 순열인 거야. 그치? 됐지? 됐지? 자, 그 다음. 야, 그러면 이거는 계산이 뭘까? 잠시 조합 말고. 이거는 그럼 계산이 뭐야? 학생도 3명, 직책도 3명.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 맞아? 그치? 그래서 어떤 특정 숫자에서 이제 1까지 다 내려가면서 곱하는 이걸 기호로 팩토리얼이라고 있지. 이렇게 기호로 앞으로 쓸 거고. 정말 뭐 기호는 외워야 되는 거고, 뭐 외울 걸 외운다고 해야 되냐? 쉽잖아. 그치? 되냐? 됐지? 해서 얘를 이건 좀 이따가 요거까지 하고 가자.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조합할 차례. 난 항상 이 두 가지 설명을 같이 합니다. 물론 책 초반에는 순열과 순열이 먼저지만 요거 같이.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거 잘 봐. 처음에 원리는 최대한 이해하면서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적용을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자, 5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직책이 없어. 그냥 대표 3명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될까? 일단 차이점이 뭐야? 차이점이 뭐야? 아까 여기는 A, B, C 이렇게 뽑힌 거나 B, A, C 이렇게 뽑힌 거나 다르게 보는 거였거든. 맞지? 근데 여기는 똑같아. 맞잖아. 그치? 직책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맞냐? 그냥 대표 3명만 뽑는 거지. 따라서 대표 3명만 뽑는 걸 계산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주면 좋은데, 직책이 없으니까 그냥 네모칸이라고 이렇게 그냥 동일한 네모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게. 일단 시작은 얘랑 똑같이 해. 자, 여기에 대표 1명 뽑을 수 있는 방법이 5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3가지인데 이제 여기에 추가 계산을 해줘야 돼. 자, 이거를 일단 처음 배우는 거잖아.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 됐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네들 나눗셈 개념을 좀 잘 생각해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3명 뽑는 거 있잖아. 3명 뽑는 게 다 써볼까?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5, 4, 20에 3, 60까지지, 그지? 60까지가 이렇게 뽑힌 거. 진짜로 다 쓰지 않을 거고. 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B랑 C랑 E랑 뽑혔을 수도 있고, 쫙 지금 대충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뽑힐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60까지가 있는 게 요 왼쪽 계산이지. 맞아? 자, 근데 요 오른쪽에서는 이때 뭘 해줘야 돼? 오른쪽에서는 실은 지금 여기 A, B, C 3개 뽑아가지고 셋 가지고 이렇게 쭉 순서 바꿔놓은 요만큼 있잖아. 요거는 여기 조합에서는 그냥 1가지라고 계산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 맞아? 맞지? 이거 나눗셈이잖아. 얘들아. 여기 빵이 18개가 있다. 빵이 18개가 있는데 6개씩 묶어서 나눠주면 몇 명한테 줄 수 있냐? 이거 나눗셈 초딩이다, 야. 그지? 나눗셈. 답은 3. 다시 말해, 18 나누기 6은 3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뭐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이제 선생님 이렇게 있잖아. 6개씩 한 사람에게 줄 거면 몇 개야? 그럴 때 이제 나누기 6 이러지, 그지?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거라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한 개처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맞지? 그 상황이 지금 똑같은 거야. 이 순열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A, B, C 가지고 순서 바꿔먹은 이 6가지는 이쪽 세상에서는 지금처럼 1가지로 계산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조합은 여기 밑에 뭐만 추가하면 돼?
이걸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됐냐? 됐어? 됐지? 일단 첫 번째. 자, 그럼 이 6도 좀 다시 한 번만 보자. 저 6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계산된 거야? 자, 요 빨간 것만 내면 잠깐. 6이라는 수치가 이거잖아. 맞아?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얘네는 이거는 무슨 계산을 한 거냐? A, B, C를 나열한 계산을 한 거지. 맞아? 됐어? A, B, C를 나열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야. 자, 사람이 3명 있는데 여기 1번 좌석, 2번 좌석, 3번 좌석이 있는데 마치 반장, 부반장 서기처럼 이 3명을 여기에다가 나열해라. 3개를 뽑아서 나열해라. 그런 종류의 계산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이건 아까도 봤다시피 무슨 계산을 하는 거야? 이걸 계산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기호로 뭐라고 써?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맞아? 따라서 이렇게 3명을 빠짐없이 일렬로 나열하는 계산을 앞으로는 더 빨리 3팩이라고 쓰기도 할 건데 실은 여기 밑에 써여 있는 6이 바로 저 계산의 결과를 6이라고 쓴 거라 요 밑에는 이게 들어간다라고 좀 더 새롭게 이해해 주면 좋을 거야. 됐어? 됐지? 즉 지금 여기에 얘가 나누기가 된 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뒤에서 할 원순열이랑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그래서 분모의 3팩을 이렇게 나누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지금 밑에 3팩 박힌 거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계시길 바래. 왜 3팩이 박혔는지. 그냥 마치 나열할 것처럼 딱딱딱 계산해 놓고 마지막에 근데 얘네 셋은 자리라 바뀌어도 되잖아. 그러면서 3팩 나누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지금 요게 조합이고요. 요게 조합이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자 아까 아저씨 이게 얘가 이제 계산이 이거야. 조합을 5명 중에 3명을 이렇게 뽑는 상황을 이렇게 C로 표시. 이건 5명 중에 3명 P. 이거 5명 중에 3명 C.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됐지? 이게 1학년 때 했던 거. 되냐? 이게 1학년 때 했던 거. 그래서 간단하게 연습. 그러니까 5P3 이런 기호를 매번 이렇게 딱 작성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에 너무 목매이면 안 되고 마치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내가 너희한테 학생 5명 반장, 부반장, 서기 뽑을 때 이거 계산 어떻게 해? 할 때 뭐라고 그랬어? 5가지, 4가지. 그럼 여기는 3가지. 이렇게도 처음에 말했지. 맞아? 그치? 이렇게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면서 기호도 쓸 줄 알고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단 요 1번부터 봐봐. 이거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되게 길게 늘어뜨려 놓을 건데 잘 읽고 파악해 보면 별거 없거든. 일단 문제 보고 쫄지 않아야 돼. A에서 한 개를 택해서 100의 자리에 갖다 놓겠다. 그 다음 B에서 한 개를 택하여 10의 자리에 갖다 놓겠다. C에서 하나를 택하여 1의 자리에 갖다 놓겠다라고 얘기해서 세 자리 몇백 몇십 몇이라는 숫자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맞지? 아까 순열조합 할 때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가 있냐? 2가지. 10의 자리에 몇 가지? 3가지. 1의 자리에 몇 가지? 4가지잖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데 얘네를 곱해주는 거냐 더해주는 거냐가 이제 또 간간히 너네들이 이제 나중에 헷갈릴 요소가 있어. 이거 지금부터도 확실하게 구분하고 가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 곱해야 되는 거 맞아? 곱해야 되는 거 맞지? 왜 곱해야 되지? 소위 이제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면 곱해라, 뭐 따로따로 하면은 더해라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실은 이것도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면 순서도 생각하면 돼. 순서도가 아니라 수형도라고 나뭇가지 그리던 거 생각나나?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계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100의 자리에 1이 왔다. 그럼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3 아니면 4 아니면 5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원래 이거를 직접 세야 되던가 할 때 세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었지. 맞아? 여기 3이 왔어. 그럼 1의 자리엔 6, 7, 8, 9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진행 중이면 곱한다는 걸 최대한 잘 이해를 해야 돼. 즉 10의 자리 여기 3이 박혔을 때 올 수 있는 수가 4가지. 그럼 4가 박혔을 때도 몇 개가 오겠냐? 4가지. 이거 박혔을 때도 4가지.
즉, 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3가지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4가지인데 여기를 곱하는 원리를 알겠어? 4가지 갖고 있는 게 3마리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그래서 뭔가 세 나가는 과정에 잡히는 이런 계산들은 다 곱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얘는 계산 1번 계산식 자체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답은 이제 24가지 이렇게 되는 거겠지. 다음 2번. 그리고 그 다음 확률과 통계에서 전반적으로 또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무턱대고 식 세우는 습관 당장 버려야 되고, 문제 좀 읽다가 문제에서 상황을 뭐 복잡하게 꼬아놨으면 식을 세우지 말고 전략부터 세우는 거 연습을 잘해야 돼. 그냥 무턱대고 식부터 쓰면 안 된다. 여기는 특히. 알겠지? 차근차근 상황을 보고 전략도 설정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침에 2개 있고 점심에 3개 있고 저녁에 4개 있습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냥 절대 안 돼. 눈에 뵈는 대로 계산하지 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2개, 점심, 저녁 이렇게 있으면 아침에 메뉴가 2개가 있고 점심에 메뉴가 3개가 있고 그다음 저녁에는 메뉴가 4개 뭐 이렇게 있대잖아. 맞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아침, 점심, 저녁 중 2번만 먹기로 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 계산 구조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뭔가 이런 전략 구상을 하는 설계라고 할까? 이런 거 연습을 좀 잘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이 실제 딱 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2번만 먹기로 했어. 그럼 일단 뭐부터 정해야 돼? 그렇지. 저 중에 먹을 2개를 먼저 선택하는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그 계산까지 해서 이제 딱 이렇게 구상을 해야지. 일단 저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맞지? 자, 그럼 이랬을 때 2개 선택해서 이제 아까처럼 순열조합 계산 생각을 하셔야 돼. 2개를 뽑아서 나열, 즉 순서 따져야 돼. 뽑기만 하고 손 털면 끝이야? 뭐야? 뽑아서 나열해야 되는 게 아까 그 순열조합 반장, 부반장 그거 하는 순열 계산이 되는 거고, 그냥 대표 셋 5명 중에 3명을 뽑고 나열은 안 하고 끝. 이게 조합이란 말이지. 지금 이거 계산은 순열을 해야 돼? 조합으로 해야 돼? 넌 그럼 아침, 점심 한 다음에 아침 먼저, 아침, 점심 바꿔서 점심, 아침 할 수 있어? 너 시간을 뭐 거슬러 올라가냐? 점 고르면 끝이지. 아침, 점심이라고 아침, 점심 고른 거랑 그 다음에 점심을 먼저 고르고 아침을 고른 거랑 달라? 같아. 이거는 그냥 주어진 상황을 보고 너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즉 얘는 아점저 중에 2개를 그냥 고르기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아점저 중에 2개를 골라야 되겠구나. 그 계산은 이렇게 잘 생각해서 그럼 이거는 계산이 3개 중에 조합이니까 2개 고르는 얘를 계산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잘 세우고 맞는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끝이 아니지. 그래서 만약에 아침, 점심을 골랐다. 그럼 계산은 어떻게 돼야 돼? 그 이후. 그럼 아침을 골랐으니까 아침은 2가지의 메뉴가 있고 점심은 3가지의 메뉴가 있으니까 2가지 곱하기 3가지에서 6가지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맞아? 됐냐? 근데 여기서 봐라. 점 골랐을 때의 계산과 저 골랐을 때의 계산이 다르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메뉴 고르는 거 6가지 하고 이렇게 한 줄로 계산을 끝낼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런 판단이 있으면 즉시 아점저 중에 2개 고르는 거 해야 되는데, 근데 이후에 이어질 계산을 보니까 아침, 점심 골랐을 때 계산, 점심, 저녁 골랐을 때 계산, 그다음에 아침, 저녁 골랐을 때 계산이 다 달라. 맞지? 그러면 주저할 거 없이 그냥 다 나눠서 해야 되네 하고 다 나눠서 하면 됩니다. 다 나눠서 하면 돼. 이거 머뭇거리지 마. 그럼 따로따로 다 해야 돼요. 다 해. 아침, 점심 먹은 경우 따로따로 아까 3C 삭제시키고, 실은 그 3C2가 이렇게 3가지잖아. 저 3C2의 계산이 3이잖아. 그 3가지가 실은 이렇게잖아. 이거를 그냥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 그지? 그럼 그냥 서슴없이 나눠서 따로따로 하면 돼. 자, 점 메뉴 몇 가지? 됐지? 아침 먹고 저녁 먹을 때 고를 수 있는 메뉴는
8가지.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 고를 수 있는 메뉴는?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느낌 알겠지? 더 해야 되지. 더 해야 되지. 곱하는 거 아니지? 더 해야 되지. 왜? 다른 세계선이잖아. 이렇게 먹은 경우 또는 이렇게 먹은 경우 뭐 이런 식의 구조잖아. 그치? 느낌을 잘 봐. 따라서 이 문제 최종 정답은 저 3가지를 더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됐냐? 됐지? 3번 1, 2, 3, 4, 5, 6이 적혀있는 카드가 한 장씩이 있는데 이 중에서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총 개수를 구하시오. 대충 1학년 때 했을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3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주의사항은 여기였어.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분명히 3자리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막 여기에 0이 들어오거나 하는 건 배제하고 계산하고 그래야 됐었어. 그치? 물론 지금은 숫자 자체에 0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지. 자, 무슨 계산? 단순하게 그냥 한 줄로 땅 하고 계산하면 끝인가? 아니면 아까 아침, 점심, 저녁처럼 뭔가 전략 구상부터 해야 되나? 얘는 0도 없고 그냥 학생 6명인데 3명 뽑아서 나열하는 순열 기본 계산 맞지? 맞지? 또는 그냥 숫자 뽑은 거네?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6가지가 있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5가지가 있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4가지가 있네? 이러고 계산 털어도 되고. 아, 얘가 지금 6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뽑아서. 이거 나중에 많이 헷갈릴 거거든. 뽑아서 나열을 해야 돼요? 나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해보라니까. 자, 이 문제가 뽑아서 나열해도 되나 안 되나는 네가 아무거나 3개 뽑아서 이렇게 순서 바꿔보면서 이 문제에서 똑같은 경우가 다른 경우가 하고 파. 다른 경우잖아. 숫자가 다르잖아. 123, 312. 순열이네. 6P3 하고 계산 정확하게 해주시면 된다. 되냐? 4번. 요거도 잘 봐야 돼. 자, 디자인이 서로 다른 키보드 5개. 키보드 5개. 마우스가 3개. 이때 키보드를 3개 뽑고 마우스를 2개 뽑아서 5개를 일렬로 진열하겠다 그랬거든. 자, 얘도 봐봐. 한 줄로 계산 딱딱 끝낼 수 있어?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전략 구상 좀 하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전략 구상을 해서 한 줄로 식을 세워도 되긴 하지만 어떻게 해줘야 돼? 뽑아서 일렬로 진열하겠다. 이게 보통 이제 순서를 따지란 소리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얘를 그럼 선생님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5개 중에 3개를 뽑아, 일단 키보드를 3개 뽑는다 그랬으니까 3개를 뽑아서 나열한대잖아요. P. 그다음 마우스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한다잖아요. P. 그다음에 이거 어차피 다 동시에 뽑아서 나열 같이 하는 거니까 둘이 곱해요.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거 맞아 틀려? 맞을까 틀릴까?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이 순열조합에서 특히 또 그 다음 또 확실하게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이제 말이 바뀌거나 하면 나는 이렇게 계산했는데 답이 다를 거야. 그런 경우가 많을 건데 그럴 때마다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잘못 생각해서 틀렸는지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 기술을 잘 갈고 닦아야 돼. 이런 거. 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5P3의 뜻은 이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겠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중 하나가 여기에 들어있겠지. 그치? 그다음 여기에서 2개를 뽑아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놓은 거야. 맞아? 근데 이렇게랑 이렇게 따로따로 나열돼 있지. 결국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네랑 얘조차도 이제 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사이에 요거 놓고 이렇게 놓고 뭐 요거 놓고 뭐 이렇게 놓는다던가 이런 식까지 다 나열하는 걸 원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각자 따로따로 나열하고 끝이지. 얘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고 여기다 놓는 건지를 계산을 하나도 안 했지. 맞아? 그치?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 줘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데 조합 계산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 조합이 뭐야? 조합이 뽑기만 하는 거지. 이 계산을 잘 활용해야 돼. 조합 계산을 잘 활용해야 돼. 조합은 이렇게 뽑기만 하고 들고 있는 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실은 너네들 순열 계산 있지? 5P3 아까 반장, 부반장, 서기 요거 계산 있지? 얘 계산을 좀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이렇게도 계산해도 되거든?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고, 나열 안 하고. 5명 중에 3명을 이렇게 뽑기만 하고, 그 다음에, 자, 3명을 일렬로 나열,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거든. 맞지? 즉, 뽑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거든. 보면 알겠지만, 같은 계산이야. 맞지? 같은 계산이야. 됐어니? 같은 계산이야. 요런 원리를 잘 생각해 주셔서 얘는 바로 그냥 P로 순열로 나열 바로 박아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줘? 일단 키보드 5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해서 들고 있고 무슨 소린지 알지? 다음 마우스 3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해서 딱 들고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나열은 안 하고 이렇게 키보드 뽑아서 들고만 있는 거야. 내 손에 서로 다른 5개가 있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그 5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지. 맞아? 계산은 뭐? 5개를 일렬로 나열 5패 이라고 해줘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 거야. 됐지? 됐지? 우리 아직 1학년 거 하고 있는 거다니? 우리 아직 1학년 거 하고 있는 거다니? 1학년 거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그냥 이 정도는 이제 거의 기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웃하게 나열하기와 이웃 안 하게 나열하기도 이것씩 까먹지 마라. 알겠지? 기본 기술이고 앞으로도 계속 쓸 기술들이야. 아마 보면 맞아 저런 식으로 계산했던 것 같아 이러면서 기억이 날 수 있어. 서로 다른 색깔의 샤프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 서로 다른 지우개 5개가 있다라고 그랬어. 일렬로 진열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일단 항상 그런 거 파악해. 최초 대상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그거 다 나열을 하는 건지 그 중에서 뽑는 건지 좀 문제 좀 잘 읽어 알겠지? 얘는 다 나열이야. 나와 있지? 다 나열할 건데 뭐래? 샤프 3자루를 이웃하게 나열하라고 했네. 이웃하게 나열하는 거는 보통 묶는다고 하지. 샤프 3개를 이웃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3개를 그냥 묶어버려. 주머니에 담아버려.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지금 순서는 생각 아직 안 한 거야.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한 개로 보고 1개, 지우개 5개 이거를 나열한다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야. 이웃하는 계산 기본이다. 이제 이건 앞으로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총 몇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몇 개?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요 덩어리랑 셋, 넷 다 6개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6팩. 그 다음, 그래서 이게 막 나열이 됐다 쳐. 6팩 계산을 했으니까, 뭐 나열한 걸 아무렇게나 예시를 들어서, 여기다 주머니 넣고, 여기다 이 넣고, 여기다 뭐 이렇게 놨다 하고 예시를 들어. 이 이후에 해야 될 계산은 뭐야? 이제 요 안에 거를 A, B, C라고 놓을 건지, B, C, A라고 놓을 건지, 여기 순서 정해주는 계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됐냐? 이거를 때로는 선생님 순서를 바꿔서 여기 얘네를 주머니 안에서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 전체 나열해도 돼요? 야, 당연히 곱하기니까 상관은 없지. 근데 여기 확통 계산에서는 어차피 딱 곱하기라 실은 곱셈, 그 교환 법칙에 계산 순서는 상관은 없어. 그런데 나는 항상 말하지만 이왕이면 전략을 짜고 전략에 맞게 순서대로 곱셈을 써서 계산하는 연습을 하라고 해. 알겠어? 그치? 웬만하면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를 나는 추천하도록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되냐? 이게 이웃하게 나열하는 기본이야. 그 다음 요게 이제 어린이들끼리는 이웃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이 계속 바뀐다고 그랬지. 똑같은 문제인 거 보여? 방금 5번 문제랑 6번 문제에 주어진 상황 자체는 똑같은 거 보이냐? 똑같지? 똑같이 지금 뭐만 바뀐 거야? 지우개가 아니라 이제 저기 어른들로 바뀌었고, 여기가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어머니, 삼촌. 그지? 샤프 셋이 아니라 어린이로 바뀌었어. 계속 이렇게 말만 바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5번 문제는 얘네를 이웃해라라는 게 5번 문제였지? 그럼 지금 문제는 뭐야? 얘네를 떨궈 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지? 됐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변장했을 때 잘 알아봐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랑은 다르게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계산은 이거 좀 제발 나는 끼워 넣기라고 알려줬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라. 이거 자꾸 여사건 반대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자, 지금 이 순간 차라리 지금 깨끗한 상태일 때 확실하게 하자.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은 끼워 넣기라고 해서 일단 얘네를 먼저, 그러니까 얘네들이 싸웠어. 안 싸운 애들을 먼저 나열해. 5명을 일단 일렬로 나열을 하십시오. 아무렇게나. 됐냐? 그 다음 요 떨궈 놔야 되는 싸운 애 잼민이 셋을 요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계산이 이웃하지 않게의 기본 계산이라고 지금 이제 확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러면 떨어뜨려 놓게 되는 거지. 됐냐? 그럼 끼워 넣는 계산식은 뭘까? 서로 다른 6자리지. 맞지?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고 여기는 뭐 할머니랑 뭐 엄마 사이고 서로 다른 6자리야. 서로 다른 6자리에 6자리 중에 몇 개를 택해야 되냐? 3개를 택해야 되지. 맞아? 택하면 끝이야? 택해서 뭐 예를 들어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요 자리를 골랐다 치자. 택했으면 여기다가 애를 이렇게 갖다 끼워 넣을 건지 이렇게 끼워 넣을 건지도 다 따져야 되는 거지. 맞지? 순열이잖아. 서로 다른 6자리 중에 3자리를 뽑아서 나열해야 되는 요게 이웃하지 않게의 기본 계산이야. 알겠어? 됐지? 이제 이건 3명이잖아. 2명을 이웃하지 않게 끼워 넣어라 라고 하면 간혹 그런 계산해도 돼. 전체를 그냥 다 나열한 다음에 아까 이 위에 기술이지. 얘네 둘이 이웃한 걸 따로 계산해서 빼도 돼. 약간 그 여집합, 너네들 집합에서 여집합 계산하듯이. 맞아? 근데 그건 2명만 그런 거고 3명부터는 안 된, 3명부터는 더 복잡하다. 왜? 3명을 이웃하지 않게 계산하는 거에 여집합, 지금은 일단 너네들 집합 용어로 쓸게. 여집합 하려면 셋 다 이웃한 것도 빼야 되지만 둘이 이웃하고 하나 떨어진 것도 다 빼야 돼. 맞지? 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이웃하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거의 기본은 끼워 넣기다라는 것 좀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됐지? 됐지? 그 싸웠다는 애들 빼고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는 계산을 하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도록 해. 알겠지? 6시 3을 하고 곱하기 3팩을 하겠다. 되지. 6P 3 계산이 그거니까. 상관없지. 방금 보여줬잖아. 자, 그 다음 7번. 남학생 7명, 여학생 6명이 있다. 남녀 대표를 4명을 뽑을 건데 남녀가 일단 야 이거 다들 저기 이거 국어 능력 테스트 좀 합시다. 이거 뭔 소린지 알지? 몰라. 알지? 그래서 계속 내가 아까 여집합 그러는데 이제 뒤에 확률 가면 알겠지만 확률 쪽이 집합이랑 같이 좀 많이 엮이거든. 여집합 개념을 잠깐만 해보면 뒤에선 아예 여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A라고 치면 A가 아닌 부분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서 집합 때 이렇게 배웠지. 맞아? 그치? 그래서 여기 확률과 통계 초반 부분은 집합이랑 좀 많이 엮인다. 됐지? 그래서 계산을 할 때 항상 너네들은 이 둘 중 하나를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야 돼.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는 요거를 A라고 잠깐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직접 구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구해서 이게 아닌 반대의 경우를 빼도 되고 이걸 이제 여사건이라고 앞으로 많이 부를 건데 확률 넘어가면 항상 너네들은 이 2가지 계산의 전략을 잘 세워야 돼.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간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 있어. 알겠냐? 지금은 뭐 간단한 문제라 실은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큰 시간 차이는 없지만 지금 보자. 4명을 뽑는다 그랬잖아. 남녀가 적어도 1명씩 뽑히라 그랬으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한번 쭉 나열해서 써보면 남자 3명에 여자 1명 이거 되지. 그 다음 남자 2명에 여자 2명 아니면 남자 1명에 여자 3명 이렇게 뽑으란 얘기란 말이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맞지? 그지? 이게 남녀가 적어도 1명씩 뽑힌 거지?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남자만 4명 아니면 여자만 4명. 이게 지금 저 집합 그림에서 A의 상황이라고 친다면 A가 아닌 상황은 이거란 말이야. 항상 너네들은 문제 풀 때 뭐가 더 계산이 빠를까? 더 쉬울까를 판단하면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하면 얘가 더 낫지. 이게 더 낫지. 이거 계산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연습이나 해볼까?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돼? 대표 3명이야. 남자 7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되지. 7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되는데 뽑기만 해. 뽑아서 나열이야. 나열 아니야. 대표 셋 그랬어. 그지? 직책이 없지. 됐지? 곱하기 여학생 6명 중에 1명. 이렇게 3번. 맞지? 그런데 얘가 훨씬 더 계산이 낫지. 이건 뭐야? 남자 중에 4명만 뽑으면 되거든. 이거는 뭐야? 여자 중에 4명만 뽑으면 되거든.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 6, 7, C4 계산이 뭐야? 마치 순열처럼 이렇게 똑같이 4명 계산하자. 근데 밑에 요거 팩토리얼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주면 돼. 됐지? 됐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아잉? 됐지? 그러면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싹 지워지지. 지금 설명할 이 성질도 지금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건 이제 뒤에 가면 잔뜩 있으니까 최대한 이런 것들은 좀 자연스럽게 계산했으면 좋겠거든. 이거 실은 얘랑 똑같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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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다 동의하냐? 맞아? 7C4 계산하려고 그랬잖아. 7, 6, 5, 4, 4, 3, 2, 1인데 일단 대놓고 완전 똑같은 4, 4가 있어서 지워놓고 보니까 이게 이거야. 맞지? 자연스럽게 조합에 1학년 때 다 했던 거지만 조합의 성질 하나도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 같은 계산이야. 그러면 한번 잘 적용시켜볼까? 얘는 6시 몇이랑 똑같을까? 2랑 똑같겠지. 됐냐? 됐지? 그래서 보통 조합 계산할 때 이런 거 계산은, 특히 이런 거 계산은 이렇게 바꿔서 빠르게 계산하는 게 훨씬 낫겠지. 그러면 15가지. 얘는 이제 7C3. 잠깐만 지워주고. 어차피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35가지. 얘네 둘은 더 해줘야 되겠지. 따라서 최종적으로 50가지가 될 거고. 이때 이렇게 여집합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제발 이거 좀 구해놓고 구해라. 아니 파란 거만 구하면 뭐해. 어디서 뺄 그 어디는 구해놔야 될 거 아니야. 전체를 구해놔야지. 그럼 이 문제는 전체가 뭐야 지금. 뭐 남자고 여자고 다 띄고 그냥 사람이라고 친다면 어쨌든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 읽어야 되지. 여기까지. 어쨌든 닌겐 13명 중에 4명을 뽑는 이게 현재 전체 상황이 되는 거지. 맞지? 따라서 13C4까지 계산을 해서 전체의 경우의 수를 잘 구해놓고 그걸 여기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지.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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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합 성질도 간단하게 봤고 여집합을 이용하는 계산까지 간단하게 봤어. 됐지? 8번까지 하면 딱 1학년 연습 간단하게 한 거. 뭐 1학년 연습이라기보다 그냥 순열 조합에 대한 기술 연습을 간단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뭐 그냥 가장 대표적인 그냥 어느 문제집에나 있는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 이렇게 연습한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자연수 1, 2, 3, 4, 5를 한 번씩만 써서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서 작은 수부터 이거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것들이지, 그지? 31,425가 몇 번째냐? 라고 물어보는 거네. 작은 수부터지. 작은 수부터. 작은 수부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바꿔 말해보면 31,425 보다 작은 숫자가 몇 개인지 이거부터 세야 될 것이야. 맞지?
이거 대충 기억나지 않아? 어떻게 하는지? 작은 숫자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작은 만 단위부터 만자 1만 하고 이제 이렇게 배열되는 숫자 몇 개인지 세고 막 이랬지, 그지? 그치? 기억나지? 자, 이거 몇 개? 계산 어떻게 돼야 돼? 숫자는 5개야.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순열 조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가겠지만 이제 뒤에 중복이라는 개념 좀 섞이고 나면 이거도 잘 읽어야 돼. 5개를 한 번씩 쓰는 건지 똑같은 거 또 써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문제 잘 읽어야 돼. 지금은 한 번씩이라고 확실히 돼 있지, 그지? 따라서 5개 중에 1 이미 썼어. 그럼 남은 숫자는 2, 3, 4, 5고 4개 중에 4개 뽑아서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인 거네. 뭐 4P4 해도 되고. 됐냐? 얘도 4팩이 되겠지. 4팩이면 4, 3, 2, 1. 3, 2, 6, 4, 24가지. 얘도 24가지. 자, 그리고 여기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3. 드디어 이제 맞았어. 3만까지 왔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그럼 이번엔 1000의 자리에 1이 와서 이렇게 된 숫자 세고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그치? 근데 지금은 딱 1000의 자리까지도 숫자가 딱 맞네? 그러면 하나 더. 여기에 숫자 뭐 들어온 거? 1은 못 써. 2가 온 경우가 제일 작게 온 경우지. 이렇게 된 거 몇 개인지 세야 되겠네. 됐나? 그러면 뭐 그냥 또 2가지지. 그럼 그 다음 3, 1, 3 안 되고 4 들어와 끝난 것 같은데 이제 4 왔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제일 작게 오는 건 이거랑 이건데 이게 끝이네. 이게 문제에서 원하던 숫자네. 따라서 얘보다 작은 숫자가 몇 개인지를 세야 된다라고 했지. 몇 가지야? 50개거든. 그럼 답은 몇이야? 50이야? 51이야? 당연히 몇 번째라고 했으니까 여기 50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얘는 그 다음 놈이니까 51번째가 되겠지, 그치? 자, 이제 저기 확통 개념 시작해보자. 여기까지가 간단한 1학년 순열 조합, 그 다음 팩토리얼, 조합 성질 이런 거 잠깐 따르게 딱 봤고 원순열보다 일단 조합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좀 먼저 볼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면서 여기에 공식처럼 나와 있어. 이제 일단 뭐 써놓긴 했지만 얘 또한 공식이라기보다는 원리를 밑에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래. 자, 여기 있구나. 아까 조합 계산할 때 여기에 3팩 쓰는 거 왜 3팩 썼는지 대충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3팩 왜 썼어? 그냥 5, 4, 3 마치 순열처럼 계산을 하고 손을 떼버리면 여기에 A, B, C, B, C, A 이런 순서들 계산이 서로 다른 걸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그게 서로 같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나열한 경우를 나눠준 거였어. 맞아? 그럼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여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하면 이런 거 일렬로 나열하자는 얘기야. 얘를 일렬로 나열하래. 약간 다르겠지. 서로 다른 6개가 아니지. 이거 계산이야. 됐냐? 근데 결국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전혀 공식도 아니야 이거는. 조합 계산은 결국 일단 뭐였어? 순열처럼 마치 이거 서로 다른 구분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겹치는 걸 나눠준 거다라고 구조적 생각을 해본다면 얘 계산도 다음과 같이 똑같이 할 수 있어. A 3개를 잠시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해. 번호로 구분했어잉? 서로 다른 3개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일렬로 나열해. 그럼 계산이 어떻게 돼? 6P6, 6팩이지. 됐냐? 마치 이거 계산하는 것처럼. 맞아? 자, 근데 아까 이 3팩을 왜 나눴지? 잠깐 정신 차리고 보면 얘네는 지금 이 6팩이라는 계산은 얘네 셋이 마치 서로 다른 것인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열했다고 쳐봅시다. 요 6팩이라는 계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실은 이렇게 된 거 아니면 이렇게 배치된 거가 마치 서로 다른 것인 것 마냥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고 이게 마치 서로 다른 것인 것 마냥 계산된 게 이거야. 맞아? 그런데 아까 말했지. 실은 요 A1, A2, A3는
순서를 바꾸던 안 바꾸던 똑같은 애들이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밑에 분모에 뭐가 들어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됐어? 됐지? 3팩이 뭐? 요 A1, A2, A3를 마치 서로 다른 것인 것 마냥 나열한 경우수가 3팩 6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나눠준 거라고. 됐냐? 요 행위는 여러 개가 있을 때도 다 동일한 구조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 끝난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나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불러봐. 이거 일렬로 나열해라. 그럼 계산이 뭐야? 일단 맞지? 밑에 일단 그리고 하나 더 됐냐? 간단하지? 간단하지? 아주 간단하지? 그만할게. 3개만 할게. 이거 몇 개? 몇 개가 아니라. 자, 계산 일단 위에는 뭐? 몇 개냐? 5, 6, 7, 8, 9, 10, 11, 12, 12개네. 12팩인데 밑에는 5팩, 4팩, 3팩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다. 됐냐?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결되는 거 보자. 자, 그럼 이건 계산 뭐야? 이건 계산 뭐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야? 9개지? 9팩에 5팩? 잘 봐! 이거지.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한번 조금 봐볼게. 뭐, 나중엔 이미 바로 싹싹 지울 수 있어야 돼. 지금 천천히 보라고. 다 쓴. 자, 그럼 이게 당연히 자네들이 이제 약분이라는 걸 할 거고, 예를 들어, 자, 5, 4, 3, 2를 약분했다 쳐봐. 이거 다 곱하기니까. 그럼 이제 남는 게 뭐야? 9, 8, 7, 6이랑 4, 3, 2, 1이 남지, 맞아? 맞지? 그치? 근데 이게 뭐랑 같은 계산? 맞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은 이렇게 대상이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실은 9C 4 아니면 9C 5 하고 더 빨리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게 뒤에 이항 정리할 때 많이 쓸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대상이 타겟이 2개밖에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조합 계산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알겠냐? 알겠지? 잘 이해하고 있어. 근데 이제 2개 넘어간다! 이러면 이제 이건 C로 했다면 큰일 나고 그냥 원래대로 계산해야 되고. 알겠지?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해놓느냐? 예를 들어. 단 A를 반드시 B의 왼쪽에, 자, 오해하지 마라. 붙여놓고 왼쪽이 아니라 그냥 왼쪽 자리에 있게 하면 된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 B를 여기다 놨잖아. A를 무조건 왼쪽에서 뭐 예를 들어 C가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 소위 이거를 순서 고정이라고 앞으로 내가 부를 건데, 맞아? 정답부터 써주면 이거야. 됐어. 순서 고정. 뭔 소리냐? 지금 A와 B가 순서를 고정시켜 놓은 거야. 맞아? 등장 순서를. 맞냐? 자, 해서 잠시 얘들아 잠깐 이거 서로 다른 문자야? 같은 문자야? 내가 영어를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 근데 다른 문자지. 근데 여기 확통세상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얘네가 서로 다른 문자인 이유는 요 두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이 2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 맞지?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하면서 이거 같은 문자야? 다른 문자야? 같은 문자야. 왜 같은 문자야? 확통 경우의 수 개념에선 얘는 일렬로 나열한다 했을 때 나열하는 그러니까 얘네는 나열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 지금은 나열하는 방법이 1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은 문자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데 위에서처럼 예를 들면 사전순 이런 식으로 순서를 고정시키는 의미를 딱 박아놨어. 이래버리면 요 A, B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이렇게 1가지로 고정되어 버리는 거지.
맞아? 얘랑 같은 상황이 된다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달라 보이지만 순서를 고정시켜 놓은 경우는 마치 서로 같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즉 A랑 B의 순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A랑 B를 마치 서로 같은 문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거 나열하는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고. 됐냐? 일부러 별이라고 썼어. 즉 저거 나열하는 계산이 방금 아까 내가 여기다 쓴 답인 거지. 서로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나열하는데 별 똑같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가 정답이 됩니다. 요게 이제 보통 많이 이제 문제나 시험이나 기출 같은 데서 많이 숨겨놓는 방법, 순서 고정시키기. 됐냐? 한번 또 예시까지. 정말 맞나? 자, 별, C, D, E. 아무렇게나 나열해봐. D, 별, C, E, 별. 나열했다 쳐. 그럼 정신 차리고 보면 원래 이 별은 서로 다른 문자였잖아. 그치? 그럼 A, B가 서로 다른 문자이려면 원래 A, B, A 들어가야 다른 문자인 거잖아. 맞지? 즉 실제로 이제 뒤늦게 이제 A와 B를 배치해야지 하고 A, B를 배치하는 방법하고 이 팩하고 추가로 곱해보면 실제로 5개 나열하는 계산이 나오잖아.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지. 순서를 고정해버렸기 때문에 실은 여기에 무조건 A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무조건 B가 들어가야 돼서 그냥 이대로 계산이 종료야. 맞지?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됐어? 이 원리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문제 중에도 있을 건데 이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순서를 고정한 것 같은데 A랑 E를 B의 왼쪽에 놔라까지는 오케이인데 여기는 A와 E의 순서는 안 정해놨지. 맞지? 그랬을 때도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1단계는 비슷해. 일단 뭔가 이 문제아들, 이 식기들이 문제 아니야. 왜 순서를, 이 문제아들은 일단 같은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얘네를 나열하는 계산을 먼저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 이후에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자, 나열해봐. 아무렇게나. 그리고 실은 이제 별 자리에 A랑 B랑 E가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아까처럼 아예 순서를 완벽하게 고정해버렸으면 그 고정된 대로 쑥 들어가고 그냥 계산 종료인데 지금은 여기에 추가 계산이 뭐가 들어가야 돼? A와 E를 얘의 왼쪽에 놔라. 그러니까 얘가 맨 오른쪽이라는 얘기지. 그건 확실하지. 맞죠? B가 맨 오른쪽에 있으니까 B가 들어올 자리는 여기가 고정이야. 근데 여기랑 여기에 A와 E는 언급은 안 했어. 여기서 그냥 얘네를 얘보다 왼쪽에 놔라라고 했지. A랑 E는 순서 고정을 안 해놨지. 따라서 그럼 그 A와 E 넣는 계산 두 가지는 따로 추가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어. 됐어? 됐지? 확통에서 1단원에서 주로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머리 굴리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 됐지?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모양과 크기가 같은 6장의 카드. 즉, 저 6장은 지금 서로 다른 6장이 현재는 아닌 거로 보이지. 모양과 크기가 같은데, 근데 2장에는 A 써놓고 4장에는 B 써있다. 이거잖아, 그렇지? 됐지? 됐지? 얘네를 일렬로 나열해라.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대상이, 같은 것이 있는 나열할 대상이 2개밖에 없을 때는 실은 얘는 이거나 이거랑도 같은 계산이다 라고 했다. 됐지? 그 다음 밑에 10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너네들은 순서가 같은 것이네. 정확하게 잘 받아들여 주셔야 돼. A, B, C, D, E, F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이거 너무 대놓고 나와 있지. B, C, D, E는 반드시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걸 이웃하게 나열하는 거랑 착각하지 마.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예시도 좀 들어줬는데, 맞아? 그냥 알파벳 순으로 등장만 하게. B 나왔으니까 그 다음엔 C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엔 D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엔 E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지? 즉, 이 네 문자는 순서를 고정해 놨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너네들은 F를 나열하는 계산식을 써주면 되는 거고, 지금은 대상이 2개만 있는 게 아니지. 이래도 종류는 최종적으로 3가지지. 그래서 그건 조합 계산하면 안 되고. 됐지? 자, 그 다음 남은 거 원순열이라는 게 남았다. 원순열 무엇이냐? 밑에 보면 알겠지만 원탁의 문자 3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간격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되는 건데,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봐. 알아보겠어? 색깔로 입혀줄게. 지금 이 원탁에다가 A, B, C를 나열한 이 3가지를 잘 보면 회전을 시켰을 경우에 얘네는 똑같은 경우라고 보겠다라는 개념이 원순열이야. 알아보겠지? 색깔로 입혀줄게. 야, 그 정도는 상상되지? 이렇게 탁탁탁 돌려보면 같은 그림이지? 맞아? 즉 이거를 마치 한 가지로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즉 직순열이랑 비교해보면 얘도 계산 방식은 똑같아요. 항상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니면 원순열, 얘네들은 똑같아. 항상 첫 시작은 서로 다른 거 일렬로 나열하는 것 같이 직순열이랑 똑같이 생각해. 즉 A, B, C를 원탁에 나열하잖아. 자, A, B, C를 일렬로 나열, 항상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 일렬로 나열. 그럼 3팩이지. 맞지? 자, 즉 일렬로 나열한 걸 한 번만 더 보면 6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다 써볼게. 이렇게 6가지지. 맞아? 이 6가지 중에 뭐 하나 기준을 좀 잡아보자. 만약에 이제 여기부터 출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3가지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서 어느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 봤을 때 어느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을 이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을 이거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얘랑 똑같은 게 그 다음 어디야? 1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A, B, C라고 본다면 C, A, B가 지금 저 두 번째 그림이랑 같은 경우지. 맞아? 그치? 이 경우는 B, C, A. 맞아? 자, 원리는 똑같아. 아까 조합할 때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근데 요 3가지는 서로 같은 경우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3팩 계산을 한 다음에 3가지, 3팩이 아니야. 아까 조합은 3팩이었죠. 지금 아니야. 그냥 3분의 1이야. 뭐 또는 요게 원순열 계산 기술. 됐어? 그래서 이거를 나는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 이 3가지를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라고 하거든. 항상 내가 하는 예시. 돈 숨기기. 원탁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6자리에다가 6명을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게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얘들아 직순열 계산을 해. 그리고 자 이렇게 생각하라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야 10만 원을 딱 숨겨놓고 불을 끄고 너네 눈을 가리고 얘를 막 회전시켜서 너네들이 눈을 떴을 때 얘가 막 돌아가서 이러고 멈춰 있어. 이랬을 때 저 10만 원 어디 있게 할 때 후보가 몇 군데야? 당연히 6군데 다 까봐야 되지. 그 6자리가 겹치는 자리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좋다 그랬어. 됐어? 그치? 원이니까 결국은 그냥 매번 그거만큼 나누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원인은 그래. 그러니까 원순열에서 공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절대로 이거 공식 외우지 말라 그래요. 외우지 마. 그냥 방금 알려준 대로 직순열 계산을 하고 겹치는 자리 수 파악해서 나눠준다라고 이렇게 순서 있게 계산을 하도록 해라. 알겠지?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기본 개념 연습할 때는 보면 알겠지만 도형이 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 둘, 여섯, 10명을 이렇게 생긴 탁자에 나열할 건데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계산식이 뭘까? 일단 시작은 뭐야? 10명 일렬로 나열.
과연 몇으로 나눠야 될까? 아니야! 그리고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회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도는 거야. 이거 안 돼. 밥상 없지 마라잉? 이거 아니야? 뭐 기아야? 공간 도형이야? 알겠지? 회전이 그 회전이 아니야. 이렇게만 회전이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라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얘랑 똑같은 자리가 몇 자리일까 보라고. 여기에다가 내가 돈을 숨긴 다음에 여기서 불을 끈 다음에 자, 눈 떠봐 한 다음에 눈을 떴더니 얘가 만약에 이러고 멈춰 있어. 이랬을 때 돈이 있는 후보가 어디 있을까 했을 때 몇 자리, 후보가 몇 자리야? 이걸 보라고. 두 자리지. 이거 다 상상되는 거 맞아? 야, 씨.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있거든? 이 엿다 숨긴 상태로 돌려서 이래 됐거든? 후보가 몇 번이랑 몇 번이랑 몇 번이랑 몇 번이랑 몇 번이야? 13. 뒤집는 거 안 된다고. 이렇게만 돌리라고. 후보 몇 번, 몇 번? 38. 38. 됐어? 38. 됐어? 얘가 돌아갔을 때 있을 법한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지. 맞지? 그래서 두 자리가 겹치는 거야, 지금. 그냥 이 일이 어디에서도 똑같아야 돼. 즉, 만약 내가 돈을 여기다 숨겼어. 그래도 두 자리 맞아? 여기다 숨겼어. 그럼 이거 회전시켰을 때 겹치는 자리 두 자리 맞아? 요 자리면 10번 자리 아니면 5번 자리지. 모든 영역에서 다 두 자리씩 겹치지. 맞아? 즉 회전시켰을 때 똑같은 상황인 게 두 자리가 있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제 돼? 되지? 이렇게 뒤집는 건 아니야. 이렇게 도는 것도 아니야. 가끔 이렇게 옆으로 무슨 회전목마처럼 도는 거 아니야. 달고 도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게는 이제 원순열. 됐지? 겹치는 자리 파악을 잘해야 돼. 자, 그럼 여기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과연 계산이 뭘까? 일단 5자리니까 5패. 어딘가에 돈 숨기고 돌린 다음에 한 번에 찾는지 후보가 있는지 다시 잘 봐. 자, 여기다 숨길게. 여기에 야씨 금액을 올려. 100만 원 있어. 돌렸어. 얘가 멈췄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대체 너네들이 생각하는 후보가 몇 번인지 생각 좀 들어보자. 5번에 있잖아! 너네는 어디 가서 작년, 어디 가서 그 야바위 같은 거 또 막 할 생각도 하지 마라. 야, 무조건 여기 있잖아, 여기. 100% 여기 있잖아. 하나짜리 있는 변에 여기가 어디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한 칸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지. 즉 이렇게 왔을 때 반시계 방향에 여기에 여기서 2번을 왜 까? 여기 있지. 그래서 얘는 그냥 5패 끝이야. 그래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 정확히 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따로따로, 순열 따로, 조합 따로, 원순열 따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따로, 따로따로, 중복 수합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되게 할만하거든. 실은 여기 확통 경우의 수 1단원에서의 가장 첫 번째 고비는 이 모든 게 섞여 있을 때야. 즉, 그래서 지금 부교재를 내가 일단 중복 조합까지 경우의 수 쪽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들어갈 건데, 부교재 보면 첫 번째 보면 딱 뭐라 써 있어? 다 섞여서 부교재가 제작이 돼 있거든. 그거 연습부터 피땀 흘려 하셔야 돼. 한번 딱 적응 좀 해야 돼. 이 다 섞여 있을 때가 문제야. 하나씩 하면 쉬워. 모든 원순열이 아까 막 그 이웃하게 나열이랑 같이 붙여지고 이런 거 계산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잘 집중해서 최대한 듣고 원리 생각을 잘 하시고. 자, 어쨌든 이건 빨리 갑시다. 그래서 원탁의 6명을 나열. 얘는 이제 별다른 이변 없이 이런 계산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빨리 쓰지만 원리 이해해. 그 다음 이 상황이면 계산이 뭐야? 일단 총 6자리니까 600 나누기 몇?
몇 자리 겹쳐? 두 자리 겹치지? 됐지? 야, 1학년 때, 아니면 중학교 때 해본 적이 있을 거야. 이 경로 보내기.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어? 이거 1, 이거 아는 사람 있냐? 막 중학교 때 막 이런 거 했던 기억 있어? 기억만 있냐? 자, 그러면 잠깐만 확인 좀 해볼까? 그래도 문제는 잘 읽어라. 항상 기본 대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돌아가는 거 안 되고. 됐어? 됐지? 그래서 다 할 줄 알아야 돼. 아까 보여준 중학교 때 방법 한 땀 세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알려줄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는 거 먼저 해볼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 이 교차로라고 하지. 모든 교차로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 땀 한 땀 계산해 나가면서 기록을 하는 거지. 일단 여기서 출발이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해서 사이드부터 채우지.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 한 가지. 그지? 그럼 거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 한 가지. 일단 여기 사이드 쪽 가는 방법은 다 한 가지씩밖에 없어.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맞아?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을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면 돼. 여기로 올 수 있는 길이 보면은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 맞지? 한 가지가 들어가고 한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최종 방법은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실제로 세봐도 그렇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이런 원리잖아.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로 올 수 있는 코스를 보라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 그럼 두 가지가 들어오고 한 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 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됐어? 이런 원리인 거야. 맞아? 그렇지?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두 가지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또한 두 가지겠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는 것까지 추가시켜줘야 되니까 세 가지가 된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드를 다 채워주지.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대각선 더해서 여기 뭐 이런 느낌으로도 기억하고 그랬을 거야. 그럼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니까 여기 6가지. 4가지, 6가지니까 10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나가는 거지. 그럼 여기 10가지. 10가지, 5가지니까 15가지. 10, 20, 15, 35. 됐냐? 됐지? 이게 이제 직접 세는 방법. 그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하는 방법, 방금 배운. 즉 A에서 B로 가기 위해 너네들 핸드폰 게임처럼 생각을 해.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눌러야 되는 화살표 버튼이라 생각해. 지금 보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4칸을 가야 되고 위로 3칸을 올라가야 되지. 맞지? 됐냐? 따라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마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똑같은 거 4개, 똑같은 거 3개를 나열하듯 계산을 하셔도 되는 거야. 됐지? 아무렇게나 나열해봐. 뭐 예를 들어 이거, 뭐 아까 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이 코스는 뭔 코스? 딱딱딱딱딱딱딱 한 코스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를 나열하는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온다. 즉, 그럼 7팩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4팩 곱하기 3팩이 되겠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히 화살표 종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실은 좀 더 빠르게 7C4, 7C3 이러고 계산을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됐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기본 방법이. 그래서 얘는 뭔가 보니까 A에서 출발해서 P를 지나 B로 가라.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라 그랬네. 그럼 자네들 이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데? A에서 P로 가는 방법을 따로 잘 계산을 하고 이어서 P에서 B로 가는 방법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됐냐? 됐지? A에서 P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딱 여기 사각형만 보는 거지. 아까처럼 1111 해도 되고
빠르게 쓰면 4C2 아직은 너무 빠른가? 되나? 4C2 되나? 문제 없나? 그지? 오른쪽 2번, 위로 2번 하는 거 계산한 거야. 그치? 이어서 다시 이제 리셋 시켜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여기만 봐야지. 뭐 바로 써도 되냐? 5C2 됐냐? 지금 바로가 좀 그러면 화살표 생각해서 천천히 A에서 P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 가야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을 한다. 그렇게 해도 되고. 따라서 P 찍고 가는 방법은 이렇게. 됐어? 됐지? 기본 문제. 그 다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뭐도 할 수 있냐면 P를 안 지나가고 B로 가는 방법. 그러면. 이러면 이제 아까 했던 그 여집합 원리를 좀 이용해줘도 괜찮아. A에서 B로 가는 일단 P를 신경 쓰지 말고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P를 지나가지 말래잖아. 아까 여집합을 생각해. P를 찍고 가는 걸 구해서 둘이 빼버리는 방식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지. 이건 여사건 괜찮아. 맞아? 그렇지?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이제 안 지나가게가 이제 내신 때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랑 여기에 폐쇄시켜야 되거든. 가면 안 된다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이런 그림인 것처럼 보고 보통 이제 해설지나 답지 같은 데서는 이제 중간 경로까지 잡아가지고 풀이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구멍 뚫린 상황으로 B로 보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랬을 땐 보통 아까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려면 시작 끝 지점이 이쁘게 정사각형으로 코스도 빠짐없이 돼 있을 때나 가능한 거야. 그지? 이렇게 중간에 빵꾸가 뚫려 있거나 그러면 그 화살표 방법을 쓰려면 소위 대각선이라 하는데 A, B랑 약간 대각선 쪽에 경유지를 설정해 줘야 돼. 왜 하필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세우면 안 되나요? 최대한 안 겹치게 잡는 거야. 예를 들어 경유지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잠깐 P, Q라고 쳐봐. 이렇게 잡아버려서 A에서 Q 찍고 일로 가는 경우 A에서 P 찍고 일로 가는 경우 이런 식의 계산을 해버리면 겹치잖아. 보여? 뭐가 겹친다는지 보여? A에서 P 찍고 B로 가는 코스 중에 Q도 찍고 들어오는 게 겹치지. 맞아? 즉 A에서 P 찍고 B로 가는 경우의 수랑 A에서 Q 찍고 B로 가는 경우의 수 중에 겹치는 것들이 생길 거야. 최대한 안 겹치게 잡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봐봐. 이러면 A에서 P 찍고 B로 가는 거랑 A에서 Q 찍고 B로 가는 코스 중에 겹치는 거 있어? 겹치는 거 있냐? 안 겹치지. 절대 안 겹치지. 그렇게 되게 경유지를 잡는 방법. 이게 보통 해설지 방법이고. 됐어? 다음. 그래서 난 얘기하는 게 차라리 그래서 이런 경우면 방금 한 것처럼 야 그냥 여집합 원리로 그냥 지나간 걸 빼 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까 그 1111 기술 연습을 조금 해주면 이거 한 번에 딱 풀 수 있어. 대신 집중을 잘 해줘야 돼. 여기서 시작이지. 일로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일단 사이드는 다 한 가지겠지. 자, 여기는 뭐 아직 특이사항 없어. 2가지. 여기는 2개 들어오고 하나 들어오니까 3가지, 4가지, 5가지. 여기는 3가지. 됐어? 여전히 이렇게 2개 들어오고 하나 올라가지. 여기 4가지, 여기 5가지. 여기 몇 가지야? 3가지. 왜? 여기로 올 수 있는 길이 원래 여기에 있었지, 그지? 없잖아. 그럼 됐고. 이렇게밖에 못 와. 3가지밖에 못 올라와. 그대로 3가지. 여기 마저 세야지. 여기도 먼저 채워 넣어야지. 그지? 여기는 9가지일 거고. 그리고 여기는 다시 4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니까 7가지. 됐어. 이게 막상 혼자 해보면 처음 할 땐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술 연습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거다.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제 평범하지. 26 맞냐? 여기가 이제 30, 여기가 56. 됐지?
이런 시리즈들이 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중복순열. 그리고 아마 오늘 및 내일 중복조합까지 하면 일단 경우의 수 쪽 기술은 다 배운 거야. 바로 부교재로 다 섞인 거 바로 들어가면 될 거야. 됐어잉? 그치? 아마 딱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바로 내일이라 숙제를 뭐 많이 낼 수도 없고 많이 할 시간도 없을 건데, 화요일, 내일은 이제 숙제가 이제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있지, 그치? 부교재를 안 풀리던 뭐라도 좀 잘 박아보고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헷갈려 보고, 틀려봐야 기술이 늘어. 알겠지? 어쨌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중복순열. 얘가 이제 단독적으로 쓰더라도 조금 het갈릴 수가 있어. 중복순열. 참고로 기호는 알고는 계시고요. 요 중복순열은 내가 대표적으로 예시 드는 게 비밀번호기는 한데, 이제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 해. B번. 자, 너네들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숫자가 5개밖에 없다 쳐. 세 자리의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경우의 수. 요게 딱 중복순열. 됐냐? 됐어? 중복순열을 이제 나는 두 가지로 좀 설명할까 해. 이것도 있고, 자네들 고1 때 함수 개수 보내던 거 기억하나? 고1 때 함수 단원에서, 수학 상해, 함수 단원에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f의 전체 개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 기억나냐? 이제 난 중복순열을 두 가지 정도로 예시를 들까 해. 같은 계산, 둘 다 같은 계산이야.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실은 중복순열 계산은 아까 앞에서도 했어. 물론 그때는 순열로 했지. 아까 자연수 만드는 거 1, 2, 3, 4, 5를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 만들어라. 아까 그 상황이 5P3이었잖아. 맞아?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개 뽑아서 나열하기. 맞아? 지금은 뭐가 달라? 그냥 실생활 비밀번호 만들기야. 니네 핸드폰 버튼 4 눌렀다고 해서 4 버튼이 뭐 터지냐? 또 눌러도 되지? 즉 중복이 포함된 거야. 됐어? 계산이 뭘까? 그냥 직관적으로 말해봐. 여기 몇 가지? 여기에 숫자 박을 수 있는 거 5가지. 여기는 다시 5가지. 여기는 다시 5가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5개 중에 3개를 중복 순열로 뽑는다라고 하여 대문자 파이거든. 이렇게 정의하거든. 따라서 일단 기호 자체는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는 안 풀어. 근데 기호는 쓸 줄 알아야 돼. 기호는 쓸 줄 알아야 돼. 됐냐? 그 다음 요거도 봐봐. 이거 함수 개수. 이거 대충 기억나지 않아? 여기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만들 수 있는 거 총 몇 가지냐 이건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했잖아. 함수 성질은 기억하지?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지? 이러고 계산했지.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5군데.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5군데. 얘는 몇 군데? 5군데. 함수 이렇게 똑같은 데 가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실은 같은 계산이야. 같은 상황이라고. 됐냐? 됐지? 중복순열이 왜 헷갈리냐 하면 요쪽도 구분되고 요쪽도 구분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 가면 졸라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거야. 5의 세제곱이야? 3의 5제곱이야? 이게 졸라 헷갈릴 거야. 됐냐? 그거를 최대한 덜 헷갈리게 하려면 차라리 요 함수를 생각을 해. 됐어?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 있지?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너네들이 헷갈려가지고 이게 지금 비밀번호 3자리를 만들래. 비밀번호 3자리 해가지고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다가 비밀번호를 만들으래. 그러니까 나중에는 헷갈릴 거라고. 니네 분명 여기가 제일 헷갈려 나중에. 이게 5 곱하기 5 곱하기 5야? 아니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야? 이게 헷갈릴 거거든? 그래도 너는 고 3이니까 함수로 내가 적용시켜줄게. 함수에 갖다 놔봐. 그러니까 찍어 아무렇게나. 여기 정의역에 뭘 갖다 놔야 될 것 같아? 아무거나 갖다 놔봐. 말이 되는 함수를 찾아. 만약에 이렇게 배치해놨다면 뭐 예를 들어 막 대응시켜봐. 막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맞아?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숫자를 5개만 갖다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아니지. 뭔가 안 맞을 거야. 이렇게 구분해. 중복순열은 이렇게 구분해야 돼. 오케이? 무조건 헷갈릴 거거든. 두 대상을 놓고 아이씨 이게 어느 쪽이야? 이게 3의 5제곱이야? 5의 3? 이게 무조건 헷갈릴 거거든. 헷갈릴 때마다 함수에 갖다 놔. 갖다 놔 보고 잠깐 이거 이상한데? 아이씨 지워 이거 아니네. 이건가? 얘네가 이쪽이고 얘네가 여기 공역 쪽인가? 그래 놓고 항상 예시도 가장 극단적인 걸 들어봐. 이렇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상황 비교해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비밀번호를 111이라고 쓰겠다는 얘기지. 이게 맞지. 그거 확인하고, 오케이. 됐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하던 거니까. 5가지구나. 이렇게 중복순열은 찾아서 풀도록 하십시오. 됐어? 그래서 중복순열을 이렇게 굳이 기호로는 안 써. 저렇게 하나를 예시를 잡고 쓸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기호는 볼 줄 알아야 돼. 됐냐? 이게 중복순열. 사과, 복숭아, 배, 바나나, 수박을 서로 다른 세 개의 바구니에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빈 바구니가 있을 수도 있다. 제발 눈에 보이는 대로. 선생님 어쨌든 사과, 복숭아, 배, 바나나, 수박. 하나, 사과, 복숭아, 배, 바나나, 수박. 5개고 바구니 3개도 서로 다른 바구니라고 했으니까 과일, 바구니. 계산이 뭐지? 그러면서 제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5P3? 5C3? 뭐 찍어? 4분의 1의 확률로 찍는 거야? 상황 잘 봐. 됐어? 그래서 보통 나는 이런 순서로 생각해 보라고 해. 문제를 봤지. 일단 이게 과연 순열일까 조합일까부터 판단해. 왜냐면 이건 안 헷갈려. 왜냐? 순열은 학생, 뽑는 애들, 반장, 부반장, 서기, 양측이 다 구분이 되는 개념이 순열이야. 맞지? 조합이 학생은 5명, 뽑는 3자리, 이쪽은 구분이 안 되고, 조합은 한쪽이 구분이 안 되거든. 맞아? 처음에 초보일 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좀 기틀을 잡아봐도 괜찮아. 일단 이거부터 정해. 순열이야, 조합이야. 둘 다 과일도 서로 다른, 맞아? 바구니도 서로 다른, 맞아? 최소 조합은 아니야. 맞지? 그래서 조합이면 이제 중복이 되는 중복 조합인지, 이건 이제 아마 내일 할 거. 아니면 그냥 조합인지, 순열이면 그냥 순열인지, 지금 배운 중복 순열,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져가 주시면 되는데, 일단 순열일 거 아니야. 양쪽이 다 구분이 돼. 맞아? 그럼 이제 중복이 되는지 아닌지를 잘 보시라고. 바구니에 과일 담기야. 다시 말하면 A 바구니에 싹 다 담아도 된다는 얘기거든. 이게 빈 바구니가 있을 수 있다. 맞아? 제발 보이는 대로 계산하지 마. 그냥 5개 중에 3개네 하고 5P3 이러지 마. 하다못해 검산이라도 해봐. 5P3의 뜻은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이렇게 나열을 하겠다는 얘긴데. 그럼 얘는 안 넣어? 아니야. 5P3 아니야. 그 상황이 아니야 지금. 중복 순열 상황이야. 됐냐? 그럼 이제 이게 과연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3번 곱하는 걸까? 3을 5번을 곱하는 걸까가 헷갈리면 이제 아까 한 대로 함수로 가지고 와. 뭐 대충 본인이 잘 해. 만약에 바구니를 이쪽에 소문자 대문자로 구분해 놨지. 잘 봐. 바구니를 이쪽에 놓고 과일을 이쪽에 두는 계산이 맞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과일이 여기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봐. 이래 놓고 생각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들어야 확실히 구분이 가겠지.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비교해봐야 뭐가 맞는지 알겠지. 지금 이 문제 상황에 왼쪽이 맞아? 오른쪽이 맞아? 오른쪽이 맞지. 바구니에 과일 5개가 다 들어간 거잖아. 근데 이건 뭐야? 그러니까 방향은 함수로 비교해놨으니까 이렇게 가겠지만, 이게 다시 보면 과일 하나를 쪼개서 3 바구니에 넣은 거거든. 아니잖아. 이쪽이야. 그럼 계산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차라리 함수 계산을 한다. 딱 박아버리면 헷갈릴 일 없지. 갈 수 있는 곳 3가지. 3가지. 얘가 3의 5제곱이야. 즉 얘는 뭔지
과일 5개가 먼저 써 있어서 막 5파이 A 3일 것 같겠지만 아니야. 3파이 5야. 그래서 어차피 중복순열은 이 기호를 써서 계산하면 어차피 헷갈려. 이렇게 해. 알겠지? 단지 기호는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섞여 있을 때 구분해내는 연습. 그게 첫 번째 확통에서 할 일이야. 됐지? 그걸 부교재에서 열심히 연습하게 될 거다. 다 섞어놨으니까. 어쨌든 얘는 그래서 3의 5제곱. 그 다음! 뭐 보통은 무기명 투표지만 지금은 이제 문제 연습 겸 해서 얘는 보면 알겠지만 기명 투표다. 이름 쓰는 투표야. 야, 이씨, 용어는 알지. 유권자, 후보, 말 모르는. 자, 투표하는 사람 5명. 뭐 그냥 익숙한 표현으로 쓸까? 자, 기호 1번. 지금 님들 반장 선거 생각하던가. 그러니까 보통은 투표는 일반적으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름은 이건 이제 조합적으로 이제 내일 아마 하게 될 거고, 지금은 이름을 쓰고 하는 투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얘가 1번 뽑고 얘가 1번 뽑고 얘가 2번 뽑고 얘가 2번 뽑고 얘가 2번 뽑은 거랑 얘가 1번 뽑고 2번 뽑고 2번 뽑고 2번 뽑고 1번 뽑은 거랑 투표 용지에 이름이 써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보는 거다. 됐어? 하여간 뭐야? 얘는 그럼 결국 계산이 뭘까? 뭐 같아? 맞춰봐. 야, 이제 님들이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계산이? 일단 자, 순열은 맞지? 이름을 쓴다 그랬기 때문에 둘 다 구분이 되는 게 맞아. 후보 당연히 구분되고 지금 투표 용지도 누구 찍었는지 다 구분되는 상황. 순열 중복 가능하고 뭐 기호 1번만 몰빵해서 뽑는다던가, 그지? 그럼 그래서 계산 2의 5제곱일까? 5의 제곱일까? 자네들이 잘 해봐. 2의 5제곱? 됐냐? 헷갈리면 어떻게 해라? 함수에 갖다 놓고 가장 몰빵인 경우로 놓고 맞는 상황을 찾으라고. 알겠어? 됐지?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서 그냥 좀 많이 이렇게 익숙한 모양. 얘도 실은 중복순열이긴 한데 이거는 워낙 많이 했던 모양이라 중학교 때부터. 아까도 했고, 아까 순열, 그냥 순열할 때도 했고. 이런 건 오히려 안 헷갈릴 수 있어. 0이 들어가 있네. 주의. 세 자리 자연수 만들기. 아까랑 똑같잖아. 세 자리 자연수 만들기야. 근데 다른 점은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다른 점은 중복을 허용해줬어. 여러 번 써도 된다. 즉 중복 순열 상황인데 숫자 만들기는 그래도 자네들이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너네들 기억 속엔 없을지 모르겠지만 불과 아까도 계속 했기 때문에 계산하면 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근데 4가지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왜 4야? 0 빼야지. 0은 오면 안 되고. 그치? 근데 중복이라서 이제 계속, 그럼 이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그럼 이제 0, 1, 2, 3, 4, 5까지 다 올 수 있고, 얘는 이렇게 그냥 직접적인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지. 물론 뭐 해설지처럼 하자 하면, 그냥 5개를 이제 3개 중복순열을 뽑은 거에서 빼기 이러면서, 근데 100의 자리에 0이 온 경우는 빼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해설지는 이제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그치? 그냥 0을 무시하고 그냥 쫙 나열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맨 앞자리에 0이 박힌 경우를 빼준다. 마치 아까 여집합처럼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는 있다. 근데 뭐 저렇게 직접적인 계산을 해도 되고, 이거 뭐 같은 계산이잖아? 이거 지수 계산. 묶어내면 결국 같은 계산이긴 하지. 됐냐? 됐지? 어차피 중복 조합은 일단 내가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는 할 건데 결국은 외워야 되는 게 좀 있거든.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하는 게 낫겠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거 설명을 좀 할 건데 뭐 당장 문제를 풀 것 같진 않아.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너네들이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일단 잠시 잠깐 정리를 좀 해본다면 지금 현재 경우의 수에 대하여 3가지 했다. 3가지. 3개 했어. 3개. 이렇게 3개 했어. 마지막 남은 시리즈가
이거야. 아까 원순열, 은율. 그러니까 그건 이제 순열 안에 있는 하부 기술들 같은 거고. 일단 기본적인 거 하는 거 지금 순열. 예시 들어준 게 학생 5명 중에 반장, 부반장, 서기 3명을 뽑는다 또는 뽑아서 나열한다. 조합 5명 중에 3명을 그냥 뽑기만 한다. 중복 순열 5개의 숫자를 가지고 비밀번호 3자리를 만든다. 그 다음 마지막 중복 조합이 이제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거든. 그냥 중복 조합의 대표적인 이건 아마 웬만한 수학 선생님들 다 이해시들걸? 메뉴, 음식점, 메뉴판 다 이해시들걸? 하긴 이게 제일 적절해. 너네들이 배민에서 음식을 시킨다고 쳐. 메뉴판에 메뉴가 5개가 적혀 있어. 나 일부러 계속 5개 중에 3개, 5개 중에 3개 맞춰주는 거야. 메뉴판에 메뉴가 5개 있어. 너네들이 3개를 구입을 할 거야. 딱 이 상황이 중복 조합 상황이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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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메뉴판 서로 다른 5개지. 맞아? 3개 사잖아. 담아서 주문하면 끝이잖아. 니들이 이 3개를 배민 눌러 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을 때 이렇게 담으나 이렇게 담으나 뭐가 다르냐? 똑같지. 즉 조합 쪽이야. 그 다음 짜장면이 졸라 땡겨서 짜장면만 3그릇 시킬 수 있지. 그래서 중복이 들어가는 거야. 딱 아주 좋은 예시야. 아마 웬만한 수학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중복 조합은 메뉴판 얘기를 들 거야. 이제 사람들 약간씩 바꾸겠지만. 근데 맞아. 이게 잘 너네들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딱 예시야. 됐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의 메뉴를 고르겠다라는 계산이고, 얘가 이제 결국 외워서 쓰긴 할 건데 지금 설명해 주긴 할 거야. 다시 말해 7C3과 같은 계산이 된다. 됐지? 거기 공식이 이거다. 결국 얘는 외워서 쓰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한 거고. 안 까먹었지? 됐냐?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4가지 기호에 대해 끝났는데, 요 자리는 무조건 정의가 서로 다른 5개다. 이거 좀 제발 잊지 마. 서로 다른 학생 5명, 서로 다른 학생 5명, 서로 다른 5개의 문자, 서로 다른 5개의 메뉴판. 왼쪽은 다 서로 다른 5개라는 정의가 들어가 있어. 단지 이제 이쪽이 여긴 구분이 안 되고, 이건 구분되고, 이건 구분 안 되는 거, 이건 구분되는 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됐지? 따라서 중복 조합, 이거 얘랑 헷갈릴 일 없다. 중복 순열은 얘도 구분되는 개념이고 얘도 구분되는 개념이라.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막 5의 세제곱이야 3의 5제곱이야 헷갈린다 그랬잖아. 얘는 적어도 그건 안 헷갈려. 왜? 얘는 무조건 요 자리가 구분되는 자리야. 여기가 장바구니라고. 됐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됐지? 그래서 요거 외워주시고, 그래서 그래도 빠르게 보자. 요거 얘기 잠깐 할까?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냥 원리를 잘 봐. EH4에 대한 계산에 대해서 한번 쓱쓱 보여줄게. 자, 일단 상황부터. EH4가 무슨 상황이야? 지금 메뉴판에 메뉴가 몇 개? 메뉴 몇 개? 몇 개? 메뉴 몇 개? 2개. 앞에 써 있는 거. 메뉴판에 메뉴는 2개가 적혀 있어. 내 장바구니는 4칸이야.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됐어? 됐지? 메뉴판이라 저게 뭐 A 하나 주문한다고 거기서 뭐 바로 품절나? 아니야. 일단 개념은 그 문제에서 만약에 막 그런 거 상황은 자세하게 줄 거니까. 됐지? 자, 이거, 야. 그냥 세보자. 뭘 것 같아? 그냥 나열해보자. 확실하게 보여줄게. A. 이래도 되고, 그지? 한번 나열해서 직접 보여줄게.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자, 이거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라. 맞지? 얘네를 다시 나열하는 거, 그건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등장 횟수만 보면 되지. A 3개, B 하나. A 2개, B 2개.
A 하나, B 세 개. 아니면 B B 네 개. 이게 지금 직접 센 거야. 됐지? 그래서 얘는 정답 5가지. 근데 그 계산이 어떻게 된다고? 1에서 5가지라고. 됐지?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걸 이제 동치라 하는데 얘랑 똑같은 구조의 어떤 세팅을 좀 할 테니까 잘 봐봐. 너네들. 자. 야, 너네들 마트 가봤지? 어머님 따라 마트 가가지고 바구니 들면서 뭐 이렇게 가봤지? 아이씨, 그림을 못 그리겠어. 마트 보면, 여기, 계산하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딱 계실 거고, 여기 계산대 이렇게 있고, 여기 옆에 보면 물건 올려놓잖아. 그치? 물건 막 니들이 사온 거 올려놓으면 아줌마가 뭐 벨트 들으면 막 이렇게 가지. 그때 보면 알겠지만, 짝대기 하나 같은 거 본 거 있어? 본 적 있어? 마트에서 짝대기 같은 거 하나 있는 거 본 적 있지? 그 짝대기 역할이 뭐냐? 그 짝대기 역할이 뭐야? 분리해놓는 거잖아. 여기까지 내 거고 거기 님 거 노셈 뭐 이런 거잖아. 구분하는 짝대기. 그 원리를 좀 생각을 할 건데 지금 메뉴판이 2개가 있지. 메뉴판이 2개가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4개를 골라서 살려고 하거든. 1단계. 저 메뉴판이 A와 B 종류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얘를 구분 지을 막대기 하나를 소환을 할 건데 2명이면 막대기 몇 개 있으면 되냐? 아까 마트 갔어. 2명이 이제 장바구니 앞 그 계산대 앞에 섰어. 그러면 내가 쇼핑한 거랑 이 인간이 쇼핑한 거랑 구분하려면 막대기 몇 개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되지. 막대기 1개가 필요해. 됐지? 그래서 컨테이너 벨트에 올려놔야 되는데 이제 막대기를 놓을 공간까지 미리 자리를 추가해 놓으십시오. 됐냐? 막대기 놓을 자리까지 추가한 거야. 됐냐? 자, 그럼 실은 저 5가지는 어떤 상황과 똑같냐 하면 너네들이 이 5개의 자리 중에 막대기 놓을 자리를 선택만 하면은 알아서 이제 구분이 돼. 예를 들어 네가 1개의 막대기를 여기다 놨어.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A 거가 된 거고 여기가 B 거다라고 이 상황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 같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 이렇게 골라지고 싶으면 막대기 몇 번에다 놔야 돼? 그죠? 몇 번에다 놓으면 돼?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막대기 몇 번에 놓으면 돼? 2번에다 갖다 놓으면 되지? 이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 B로 동치라 그러는데 같은 상황이 되지? 됐냐? 됐지? 즉, 지금 이 계산을 요약해 보면 2개가 있었지. 메뉴가 2개가 있는데 필요한 막대기는 하나가 필요했지. 요게 막대기 개수였어. 그러니까 만약에 메뉴가 3개야. 그럼 막대기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그 다음. 그래서 최초 4개를 살 예정이었는데 그 막대기를 넣을 자리 하나를 기존에 살려는 4자리 중에 막대기 넣을 자리 하나를 추가한 거야. 됐어? 그래서 이 서로 다른 5자리 중에 그 막대기 1개 놓을 자리를 고른 계산, 다시 말해 지금 5개 중에 막대기 어디다 놓을까 하고 하나 놓는 계산을 한 거라고. 됐냐? 그리고 나서 OC의 계산은 실은 OC4랑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 H4의 계산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시작과 끝만 놓고 보면 유도를 할 수가 있어. 됐어? 그 옆에 있는 3H5도 예시를 들어볼게. 자, 3H5는 그럼 이제 봐. 메뉴가 3개가 있는 거고 5개를 사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 상황을 자 동일하게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일단 막대기부터 추가해. 이러면 막대기가 몇 개 추가되냐? 메뉴가 3개 있으니까 막대기는 그거보다 하나 덜, 즉 2개 필요하지. 2개 있으면 되지. 그냥 A, B, C를 구분할 막대기는 2개 있으면 되지. 그럼 그 막대기가 들어갈 2자리를 마저 추가시켜 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중에 막대기 2개 넣을
자리를 고른다. 즉 7개의 자리 중에 막대기 2개 넣을 자리를 고른다 해주면 정확히 저 상황이랑 맞게 돼. 예를 들어 막대기를 3번 자리랑 5번 자리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2번, B가 1번, C가 2번 뽑힌 상황과 동치가 되고. 됐나? 이거 니들이 맞춰봐. A, B, C를 5번 쇼핑하는 것 중에 이렇게도 구매할 수 있지. 저렇게 하려면 막대기 2개 몇 번에 넣으면 되냐? 맞춰봐. 그렇지. 일단 A가 안 나왔지. A 바로 막아버려야 되고. 그 다음 하나 어디? 6번에 갖다 놓으면 A 들어올 자리 없고 B 4개 들어오고 C 들어오고 상황이 딱 바뀌어. 됐어? 그냥 이런 원리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 됐지?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보면 즉 3H5 계산을 어떻게 한 거다? 총 5자리 중 이게 왜 7자리가 됐지? 5개의 자리가 있었는데 막대기를 추가했지. 막대기를 추가해서 이 중에 그 막대기 넣을 2개를 골랐지. 자, 근데 이건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잘 이해하는 거 좋고 그 다음 결론은 외워서도 써야 되고. 됐지?